기권의 특징입니다. 먼저 기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고요. 표면부터 대략 고도 1000km 부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표면부터 고도 1000km 부근까지에 있는 이 대기층을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권의 구성, 성분을 잠깐 볼 건데, 구성. 가장 많은 게 질소입니다. 질소죠. 가장 많아요. 외우셔야 합니다. 질소가 대략 78%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산소 21%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등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3등이 아르곤입니다. 3등이 아르곤이에요.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얘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순이다. 구성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권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네, 그려볼게요. 기온 분포. 기온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인데요. 이렇게 고도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기온. 그 다음에 여기가 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온을 조사했는데, 기온을 조사하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행성, 그리고 과학자들의 예상이 어떻게 됐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지다가 태양이랑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구에서 이걸 관측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층을 총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개로요.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층, 이 첫 번째 층을 대륙권 이렇게 부릅니다. 대륙권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성층권. 세 번째 여기를 중간권. 마지막 가장 위쪽을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 괜찮죠? 이때 이 고도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고도가 대략 여기가 한 12km 정도 되고요. 12km. 그 다음에 여기가 한 50km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고도를 외우는데 이 고도에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뭐냐면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 대륙권. 대륙권이 여기까지입니다. 대륙권 경계면, 줄여서 대륙권 계면. 대륙권 경계면, 줄여서 대륙권 계면. 그 다음 여기는 성층권이 여기까지입니다. 성층권 경계면, 성층권 계면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 여기는 중간권 계면입니다. 중간권 계면 이렇게 돼요. 각각의 명칭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4개의 구분, 층이 4개죠. 이 4개 각각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특징 첫 번째, 대륙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대륙권, 대류 현상이 있다. 근데 이 대류 현상이 있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밑에 보시면 가장 밑바닥에 제일 밑에 온도가 너무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가볍다.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 그죠? 그럼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뒤섞여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대류 현상이 있다. 그죠? 근데 성층권 볼까요? 성층권 대류 현상이 있나요?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아래쪽이 너무 차가워요. 아래쪽이 차가워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 못 올라가요.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중간권 대류가 일어날까요? 중간권 대류 일어나죠.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뒤섞여요, 공기가.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류가 일어날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정하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대류가 안 일어나면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요. 아, 이걸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죠. 여기서는 여기선 불안정하다 이렇게. 아하, 여기까지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기상현상은 어디서 일어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상현상,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기상현상은 구름이 생겨야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구름은 어떨 때 생기냐면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생겨요. 다시 다음 강의에서 할 겁니다.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생겨.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기는데 여기 봐봐.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잖아요. 슉. 그럼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 기상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층권에선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공기의 상승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상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 대류권에서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간권 대류현상 일어나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주황색으로 쓸까요? 중간권 높이 요 정도에서는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아니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공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대류권 쪽에 공기의 대부분이 이쪽에 모여 있다. 지표 부근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지표 부근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서 수증기도 대류권 쪽에 많으니까 막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기상현상도 대류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냐면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가 중간에 올라가는 층이 또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 오존층은 어디냐면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에 오존층이 분포하는데 대략 20에서 30km 정도 돼요. 20에서 30km 고도. 여기에 오존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이 오존의 역할이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태양에서 자외선이 쫙 들어올 때 그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생긴다. 여기까지 괜찮죠? 성층권. 그리고 참고로 필기를 해주시면 여기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도 활용합니다. 비행기 항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10권인데요. 10권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필기해 볼게요. 10권은 특징, 1번 특징.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 너무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요. 대기 분자의 대부분은, 공기의 대부분은 아래쪽에 몰려 있는데 너무 위쪽이야.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교차가 매우 커요. 일교차가 뭐냐면 하루 중에 나타나는 차이. 하루 중에 따뜻해지고 추워지는 그 차이인데요. 하루 중에 만약에 햇빛이 태양이 딱 떴어. 근데 대기 분자가 너무 희박해서 이 태양 에너지를 나눠 먹을 친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럼 한 명은 어때요? 하나는 햇빛을 진짜 많이 먹게 될 거 아니야. 배 너무 불러. 그래서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왜냐면 그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를 먹을 공기가 희박해서 그렇습니다.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의 급변, 온도가 막 확확 변해. 하루 중에도. 왜? 대기 분자가 너무 희박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열권에는 전리층이 분포해. 전리층. 이 전리층이 뭐냐면요. 태양이랑 너무 가까운 나머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딱 맞아서 공기가 전기적으로 이온화된 층이에요. 공기가 마치 이온처럼 분포한다고.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태양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태양에서 오는 입자랑 이 전리층이 부딪히면 빛을 냅니다. 빵! 이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 현상이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이 전리층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 관측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로라. 마지막으로 우리 오로라 말고 유성이라는 현상도 있거든요.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가 오다가 대기권이랑 마찰 때문에 빛이 빡 나오는 별똥별, 그죠? 별똥별. 그 유성. 유성은 중간권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 마지막으로 유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오로라나 유성이 어디쯤에서 나타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기권. 지금 지구가 층이 4개인 이유가 오존층 때문이에요.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오존층이 없습니다. 그럼 층이 어떻게 되냐면 2개로 나뉘죠. 1번, 2번.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지구는 이 중간에 온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층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의 차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잠깐 정리하고 온실 효과 가볼게요. 지구의 복사평형. 먼저 복사평형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복사가 뭐냐면 복사가 빛을 의미합니다. 빛. 복사는 빛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평형은 뭐냐면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물체가 빛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게 똑같은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하고요. 지구는 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지구 입장에서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지만 그중 일부가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미약한 태양 에너지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 양을 화살표 4개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요. 태양이 화살표를 정말 많이 방출했지만 4개가 지구에 도달했어요. 즉, 지구는 들어온 게, 흡수한 게 화살표 4개입니다. 4만큼 흡수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지구는 태양보다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가시광선 위주로 빛을 방출하지만 지구는 적외선 위주로 빛을 방출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적외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관측이 어려운 빛을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적외선으로 에너지를 뿅 방출해요. 이렇게 빰.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4고요. 나가는 게 1입니다. 이렇게요. 어디가 더 많아요? 들어오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지구는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흡수가 방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요. 빰! 이렇게.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이제 2가 된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들어오는 게 4, 나가는 게 2. 그러면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합니다. 빰!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만큼 방출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들어오는 거 4, 나가는 거 3.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 빰. 그래서 결국에 이 순간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구는 지금 이 상황에 도달했어요.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평형. 그러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에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이 흘러가고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특정 온도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안정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평형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순간에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아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사평형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나 교재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표가 있고요. 지표면 여기에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기층. 여기가 지표, 그 다음에 여기가 대기입니다. 여기는 우주예요. 우주에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빰! 이렇게요. 들어오죠? 여기에 숫자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100은 뭐냐면요. 지구에 도달한 햇빛의 양입니다. 아까 여기선 화살표 4개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숫자 100. 태양은 당연히 에너지를 100보다 더 많이 방출했지만 지구에 도달한 게 100입니다. 그 중에서 지구는 대기가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지표면이 햇빛을 반사하기도 해요. 그 양이 대략 30 정도 되고요. 30. 그 다음에 대기도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대략 20 정도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즉, 지면에 도달하는 건 대략 절반밖에 안 됩니다. 햇빛의 절반만이 지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돼요. 근데 이때 지표면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빰. 흡수했으니까 방출해야죠. 이겁니다. 지금 이거 빰. 방출하는데 이 지구의 대기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렇게 슉. 에너지 흡수. 이 양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일부만 우주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지구의 대기도 에너지를 흡수했죠. 이 빨간색 화살표랑 요거 숫자 20 이렇게. 그래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빰. 빰. 이렇게 내보내요. 우주로도 내보내고 지구 표면으로도 내보냅니다. 이때 요 두 개를 합치면 숫자가 70이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 복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우주를 향해서 내보내는 양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 재복사하는 거죠? 요거는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복사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가 냉각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못 나가게 흡수한 다음에 다시 쏴주는구나.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구의 표면이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 노란색을 태양 복사라고 하고요. 태양 복사. 햇빛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지구 복사. 지구가 방출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흘러가고 지금 요거 두 개 합치면 7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온실 효과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구의 복사 평형이었는데 온실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뭐냐면 온실 효과가 지구 대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 지구 대기는 햇빛을 거의 다 투과해요. 주로 투과합니다. 주로 투과.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시면 100이 들어오는데 20밖에 흡수를 안 하고 굉장히 많이 투과시키죠. 그래서 그냥 햇빛이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요. 많이 흡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 복사. 지구가 방출하는 빛은 대부분 흡수합니다. 주로 흡수해요.
그래서 지구가 방출했는데 이거 거의 다 흡수해요. 거의 90% 이상 흡수합니다.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복사한다. 지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지표로 재복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가 따뜻해지겠죠. 이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일으키냐? 온실 기체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온실 기체. 이 온실 기체의 특징은 지구가 방출하는 빛을 좋아해요. 이 지구가 방출하는 빛을 좀 어려운 말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을 흡수하는 친구들을 온실 기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다 써볼게요. 예시가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고, 여기서 수증기는 인간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죠? 인간이 컨트롤을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 기체에 의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이 따뜻해진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대기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기가 없는 경우. 대기가 없다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빰 들어오는 대로 흡수한 다음에 이거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빰 이렇게. 이게 대기가 없는 경우예요. 대기가 없는 경우. 대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대기가 있을 때 대기가 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빰 들어오는데 이 지구의 대기층이 햇빛을 잘 흡수 안 해요. 투과를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투과했어요. 그 다음에 방출해요. 빰. 근데 이걸 거의 다 흡수해요. 거의 다. 물론 일부가 투과되긴 하지만 거의 다 흡수해요. 그 상태로 위아래로 빰. 이게 생긴다. 이게 생긴다. 이거. 재복사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구 표면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구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기온이 대기가 있을 때가 더 높다. 뭐라고요?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온도가 더 높게 유지가 된다. 더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기가 있을 때가 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온실효과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맞습니다. 온실효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온실 효과가 너무 강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이게 너무 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산화탄소 때문인데 원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 화석연료가 뭔데? 석탄과 석유 이런 거야. 석탄, 석유 이런 거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걸 쓰면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이 친구를 내가 막 불태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막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야. 이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온실효과 이게 너무 세져서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과해서 문제다. 과해서 문제고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요?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효과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